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서 옳은 곳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양국 관계를 올바른 곳으로 되돌려놓길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은 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특히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하는 일과 관련해 매우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면서 미국은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에 더해 강한 우려까지 표했습니다.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보 공유는 미한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 개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이 조속히 입장차를 해결하기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나온 직후부터 협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완전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밤늦게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저녁 9시 30분쯤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만난 뒤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영 수정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했다고 말했으며 앞선 담화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오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22일 입국한 강경화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일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한국이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결정을 놓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분열 전략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라면서 한국은 삼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미한 동맹뿐 아니라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 분열을 노려왔다며 한국 정부 스스로 북한의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 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일 간 군사 협정 파기는 다른 정보 공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ost unfortunate, becaus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that which can be shared.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끄는 미한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도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중단 결정은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자국민의 국익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 triumph of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South Korean people. 이어 한국 정부가 계속 국내 정치적 조치를 이어간다면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 안보에 해로운 위험으로 간주할 것이고 미한 동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일부 파괴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용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연례 2019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새 핵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국제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는 추가 핵실험과 더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 공약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중국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계속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통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계속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사례를 중국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막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35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again with partners and allies as we uphold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working hand in hand to ensure that that pressure campaign remains firm.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외교와 완전한 제재 이행, 확산활동 경계 등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22일 유엔이 정한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는 아직도 개인의 종교나 믿음을 이유로 폭력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이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종교나 신앙을 기반으로 한 폭력 행위들은 대량 학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처음으로 8월 22일을 국제종교폭력희생자의 날로 지정하고 전 세계에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온갖 폭력을 당하는 희생자들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들이 복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이탈 주민의 복지 사각 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최근 벌어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은 정부의 관심 부족과 제도 운영의 문제라면서 탈북민들이 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해당 업무 공무원들도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며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민 지원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